주말 아침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소파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고 아내는 청소기를 내려놓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이제 안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탁자 위에 던졌고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남편은 집안일은 당신 책임 아니냐고 따졌고 아내는 저도 당신만큼 이래요라며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고 남편은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아내는 대답을 피한 채 부엌으로 향했고 남편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쌓인 불만을 이제야 터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25년 동안 당신이 해왔잖아 라고 말했고 아내는 그래서 평생 제가 해야 하나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고 아내는 식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문을 세게 밀어 닫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고 남편은 방문을 잠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 안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관계가 이미 깊은 균열을 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꺼냈고 남편은 방 안에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대화 대신 회피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회사로 향했고 아내도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비슷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25년간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TV 채널을 돌렸고 아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로 채널을 바꿨고 아내는 그릇을 닦으며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골프 약속을 잡았고 아내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사 노동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말이죠. 아내는 괜찮아요 라고 답했고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그 대답 속에 체념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참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빠르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아내가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의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늘어났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야근은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청소할 기력은 남아있지 않았고 설거지조차 미루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피곤해하는 모습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청소를 미루자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고 아내가 설거지를 밤늦게 하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을 보태지 않았고 아내에게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청소를 마쳤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고통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청소를 미루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은 거실 바닥에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피곤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나도 일하는데 왜 나만 힘든 척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 반응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당신도 청소 좀 해요라고 요청했지만 남편은 내가 왜 해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내는 우리 둘 다 일하잖아요라고 말했고 남편은 집 관리는 여자가 하는 거다라며 성 역할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2025년에도 여전히 시대착 오적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시대 사람이에요라며 반박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라고 말했고 아내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아내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고 아내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만 오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대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전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아내도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어질러졌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가 결국 청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거실은 그대로였고 화장실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물었고 아내는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붉혔고 아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집사람이 요즘 청소를 안 해서 집이 난장판이라고 말했고 친구는 당신도 같이 하지 그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건 아니지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아내를 째려봤고 아내는 그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고 아내는 청소 때문에 남편이랑 싸웠어라고 답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그만 참아 당신도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근데 2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말했고 친구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이 질문이 아내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내는 그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청소 안 할 거예요. 남편은 신문을 내리며 농담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고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도 일하는데 왜 제가 혼자 청소해야 하나요? 남편은 신문을 탁자 위에 던졌고, 그럼 누가 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같이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하든지요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협상할 의지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홀로 남았고 아내는 침대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 선택이 용기인지 포기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내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고 남편은 소파에 다시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는 거실에 남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는 책을 덮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청소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집은 정리되지 않았고 남편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사람이 요즘 이상해요. 청소도 안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그럼 같이 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내가 왜 해야 하죠? 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남편이 아내를 동등한 배우자가 아니라 가사 노동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집 관리는 여자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 정리 안 하면 이혼 생각해 봐야겠어.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이혼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청소 문제를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느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청소 때문에 이혼이요? 아내가 물었고 남편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야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에게 저는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나요?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청소 안 한다고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내가 좀 참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25년을 참았어요라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친정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내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남편의 숨겨진 본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고 아내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집안일을 전담했습니다.
신혼 시절 시어머니는 집에 자주 찾아왔고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평가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잘해야 집안이 평화롭다고 말했고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청소와 요리를 완벽하게 해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내가 결혼과 동시에 평가받는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아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에게 아침 챙겨놔라고 말했고 아내는 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피로를 표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설거지, 청소를 마친 뒤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봤고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고된 일상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에게도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참으면 평화롭다고 믿었고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청소가 안 된 날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 질문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노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취급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후 아내는 이제 조금 편해지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었고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혼자 버텨왔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지쳤고 더 이상 참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에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남편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돈 더 많이 버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지. 아내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우리 연봉 차이 100만 원인데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내가 더 벌잖아라며 고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남편이 경제적 우위를 내세워 아내를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00만 원 차이로 25년 동안 청소를 혼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고 남편은 그게 불만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불만이죠라고 답했고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청소하든지 아니면 가사도우미를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남한테 집 보이기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럼 당신이 하든지요라고 했지만 남편은 내가 왜 해? 그 돈이면 당신이 하는 게 맞지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아내가 말했고 남편은 가정부. 당신은 내 아내잖아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라서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당연하지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
아버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지만 어머니는 불만 없이 사셨어. 아내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부모 세대 방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알겠어요. 당신에게 저는 청소하고 밥하는 사람일 뿐이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대화에서 남편의 진짜 생각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 기여를 내세워 아내의 가사 노동을 당연시했습니다. 아내의 노동에는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고 아내의 피로와 희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그 불평등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둘 다 책임이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가 관계를 무너뜨린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먼저 집을 나섰고 아내는 천천히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집은 점점 더 어질러졌고 거실 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방문을 열고 나와 어디 가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친구 집에 며칠 있을게라고 답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고 아내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문제 해결보다 회피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친구는 집에 돌아가지 그래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직은 아니야라고 답했습니다. 친구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지 뭐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아내도 남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남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설거지를 미뤄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고 저녁에는 간단히 샌드위치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남편 없는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청소 거부를 이유로 한 이혼 요구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2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시도를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봤어. 가사 도우미 쓰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뭐가 문제야? 라고 물었고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오랫동안 삼켜왔던 말을 이제 꺼내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았어요. 아내가 말했고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물었고 아내는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동등한 배우자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 없어요. 청소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고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 말 속에 25년간 쌓인 울분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남편이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저를 존중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일해서 번 돈도 집안일에 쓴 시간도 제 피로도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고 아내는 이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었고 아내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미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25년 동안 당신 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후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아내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고 이삿짐 센터 직원은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네라고 답했고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청소할 공간도 적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비로소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첫날 밤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파에 앉았고 아무도 저녁은? 청소는? 이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평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 후회 안 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니요라고 답했고 친구는 잘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아내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야근을 해도 집에 가서 청소할 걱정이 없었습니다. 상사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혼자 사는 집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는 쌓였고 설거지는 싱크대를 채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고 한 달에 8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늦게 후회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아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해라는 문자도 보냈지만 아내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는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아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도 아내에게 집 청소는 언제 할 거야? 라고 묻지 않았고 아내는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저는 아내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25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아내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